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벤트, 변수, 그리고 유명 인사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이야기들에 대한 판단을 내려보는 시간. 오늘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뉴욕 증시 보고 있으면 신기해요. 분명 내리면서 시작했는데 또 상승으로 마감되기도 하고요. 네. 오르면서 시작했다가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기도 합니다. 이 조석 간의 투자 심리가 너무나 크게 갭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눈에 띄었는데요. 이게 뭐 심리가 약한 걸 수도 있고요. 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많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네, 뉴욕 기준으로 조석으로, 우리 기준으로는 자정 무렵하고 아침에 그렇죠. 눈뜰 무렵하고 새벽하고 분위기가 다르죠. 지금 아무리 연말에 장이 10기로서니 이렇게까지 출렁거려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S&P 500이 아니고 다우지수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뭐 600포인트, 800포인트, 500포인트 우습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우선 이때 우선 여기 데일리 캔들 키높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예전에 일상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 키높이, 그러나 2월 달과 10월 달 급락 이후 지금 데일리 캔들의 크기가 이렇게 높습니다. 자, 이날 죽는가 했죠. 그 다음날 이틀 연속 죽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날 한 800포인트 정도에 가까웠던 낙폭을 거의 다 회복하고 약보합으로 끝났죠. 그 다음날은 또 쭉 밀렸고, 그리고 또 급락까지 치닫던 것이 상승 반전까지 했는데, 어제는 갭으로 시작해서 또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훅 밀려버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렸었죠. 굉장히 생산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다, 중국하고. 네. 그러면서 이거 무슨 그거 같지 않습니까? 채널 고정 뭐 이런 얘기. 광고. 네. 뭔가 중요한 어나운스먼트가 나온다. 그래서 지켜보라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위에 곧 이어진 트위터도 한번 보실까요? 페이크 뉴스들이 이제 존 켈리 비서실장 나가고 나서 지금 후임 찾는 거 관련해서 또 이제 이런저런 언론들이 페이크 뉴스라 하는 얘기죠. 그 얘기가, 그 페이크 뉴스는 뭐냐 하면 지금 저 자리를 갖다 모두가 피하고 있어서 구인난에 시달린다, 이런 식의 보도에 대해서 그 내용이 10명도 넘는 인사들이 지금 그 자리를 갖다가 노리고 막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 끌어올렸던 분위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뭐 캐나다에서는 또 화웨이의 그 멍완저우 CFO 이렇게 보석 형식이긴 하지만 풀어준다는 소식도 나오고 이래저래 좋았는데 이게 또 약간 시장 분위기를 갖다가 끌어내렸습니다. 이건 아예 라이브로 그냥 전 미국에서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이쪽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여기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죠. 백악관 대변인 보세요.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캡처를 하다 보니 저런 표정이 잡혔네요. 트럼프 대통령 만약에 멕시코 지역에 그 장벽 쌓는데 예산 제대로 할당 안 해주면은 그냥 셧다운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의회 쪽에서 협박을 하고 대통령이 그러지 말자라고 해야 될 판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선 척 슈머 의원 동영상을 쭉 보는데 척 슈머 의원은 아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눈도 안 맞춥니다. 이 표정 보세요. 너는 떠들어라 하는 표정이죠. 네, 너는 떠들어라 하는 표정이고 나와서 이제 이 지금 열심히 설득하는 모습입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척 슈머 의원의 표정 보시죠. 뭐 노회한 정치인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와서 기자들하고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네요. 테이프 텐트럼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템프 텐트럼입니다. 이 뭐랄까요? 이 자기 성질을 갖다가 어떻게 주체 못한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게 저렇게 성질 부린다고 해서 will not get him border wall 그런다고 해서 저 국경의 장벽 자기가 얻어내는 건 아닐 것이다. 뭐 대통령 원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장이 그렇게 굉장히 막 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부터 뉴욕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는 좀 눈에 띄는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다가도 보니까 로이터하고 지금 인터뷰했던 것이 막 속속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나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나라들하고도 지금 무역 전쟁 해야 되는 와중에 이거 다음 주에 연준 금리 올리면 정말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야라고까지 foolish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얘기는 합니다. 그런다고 내가 뭐라 하겠느냐 이 얘기는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경기 침체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만도 뭐 로켓십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로켓 달고 있는 그런 저는 계속 고잉업 우리나라 잘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 잘하고 있어서 연준만 잘 안 해주면은 그리고 혹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미국 때문이 아니랍니다. 저 브렉시트나 요새 마크롱 하는 꼴 보니까 프랑스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 특유의 남탓 돌리기 참 좋아요. 정말 멘탈이 강하신 것 멘탈 같아요. 강하죠. 네. 예. 어떠한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탄탄한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나 같은 사람은 탄핵을 있을 수 없다. 뭐 탄핵당하면 국민 봉기가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또 실시간으로 쏟아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분의 입은 참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아무 말 대잔치라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뭐 미국에서 우리가 또 주목하고 있는 게 미중 무역 협상 전개 과정뿐만 아니라요. 이 국채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네, 이야기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게 한 7번이었는데 모두 시간차를 두고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것을 네. 근거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쪽이 있고요. 이번엔 그래도 아닐 거야라는 쪽이 있습니다. 이거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만큼이나 지금 이제 월가에서 핫한 이슈죠. 5년물이 3년물과 2년물을 차례로 5년물 수익률이 더 낮아졌고 네.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10년물이 그럼 2년물 수익률 밑으로 내려가는 건 언제일까? 이런 상황인데 이제 뭐 10bp 내외로 좁혀졌습니다. 그 스프레드가.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 매체 가운데서 가장 이렇게 심층적으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의 견해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시사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R의 공포. R의 공포는 리세션, 경기 침체의 공포죠. 경기 침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정의 자체는 2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가면 우리가 경기 침체를 보는 네. 겁니다. 이 기간이라는 얘기죠. 보통 이렇게 희끄무레하게 표시하는 이 기간인데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긴축을 개시했다는 얘기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보면은 이렇게 10년물, 2년물 이 선이 약간 회색에 가까운 이 선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죠. 이것이 결국 스프레드가 점점 좁아진다 하는 얘기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 높은 강도가 덜해서 결국 스프레드가 좁혀지다가 네. 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는 얘기는 10년물이 2년물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경우다 하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앞서 민영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러고 나면은 꼭 이렇게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에 접어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한 1년 반 내지 2년 후에 경기 침체가 접어들더라. 네.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또 급격하게 또 이렇게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거죠. 오히려 이제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이건 또 언제냐?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금리를 올리던 연준이 금리를 왜 내릴까요? 이제 경기가 조금 이제 불안하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를 내리면 우선 2년물 같은 단기 국채 수익률은 이 정책 금리에 반응하다 보니까 확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는. 자, 여기서 지금 하나씩 보시죠. 핵심은 뭐냐? 이게 가까워졌고 네. 5년물, 3년물에서 이미 이런 역전이 벌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경기 침체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시간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래프가 여러 개 있어요. 자, 우선 10년물, 2년물 이렇게 역전되다가 가파르게 돌아서고 나서도 이렇게 적어도 한 1년 정도 더 걸렸었죠. 근데 지금 현재 뭡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글로벌 모니터의 이제 주장입니다. 실업률 한번 보시죠.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어떻게 돼야 이렇게 낮아지던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시작해야 즉 실업률이 나빠지기 시작해야 이제 좀 있으면은 경기 침체다라고 하겠는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에서는 나빠지고 있는 기미는 안 보인다는 얘기죠. 아직은.
그다음에 이 부분 경기 선행지수도 보시면은 선행지수가 이렇게 야 이거 너무 급격하게 선행지수가 떨어진다 하는 느낌이 들고 나면은 경기 침체가 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 또 하나 ISM 지수 중에서 제조업 지수도 있고 서비스 지수도 있습니다만 그중에도 신규 주문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다시피 급격히 신규 주문 지수가 추락하는 느낌이 들면은 이런 식의 경기 침체가 과거에 2000년대 초반, 2008년 금융위기 때 왔는데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느냐? 하나만 더 보시면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라는 거. 이것도 보시면은 경기 침체 이전에 이것이 추락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급격히 기업들의 경기를 낙관하는 그 지수가 추락하는 양상인데 아직은 아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월가에서도 지금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장단기 금리 많이 좁혀졌고 네. 심지어 역전도 일부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식을 접으라고? 과거에는 그러고 나서 적어도 1년 반, 좀 길면 2년 정도 더 화끈한 마지막 시세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을 갖다가 고민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와중에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우지수를 갖다 이번에는 좀 큰 그림으로 볼게요. 위클리로 보겠습니다. 2016년 1월, 2월 그때 상당히 의미 있는 변곡점을 이루고 올라왔죠. 지금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야, 이 선이 깨질 듯 말 듯한 상황. 그리고 주간 일목균형표상에 구름대 하단에 오니까 또 매수세가 들어왔네. 자, 그러면 이 선이 지켜진다라고 보시면은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그 경기 침체가 조금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믿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한번 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월간으로도 봤을 때 이런 흐름이죠. 와, 이렇게 거래량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보이고 MACD, RSI 할 것 없이 극단적인 이 과매수 국면에서 이 상황인데 그래. 그래도 이번에도 이 20개월 이평선 이거 지지될 거야라고 믿는다면은 한번 들어갈 만합니다. 들어가서 어디까지? 여기서 S&P 500으로 봤을 때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최근에 2월과 10월 달에 봤던 저점 대통령이 막아주겠네. 연준이 다음 주에 금리 안 올릴 수도 있겠네. 제롬 파월은 금리 올리는 건 어리석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굿맨이라는데 이렇게 뭐 채찍 반, 당근 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통하겠네. 브렉시트도 뭐 대충 뭐 없던 일로 하겠네. 이탈리아가 갑자기 무슨 EU 브뤼셀 하고 그렇다면은 이거 하시죠. 월간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이거 조금 차트가 깨졌는데 여기서 위에 살짝 가려졌습니다만 네. 그래서 가자 믿자. 그래서 남은 1년 반 내지 2년 적어도 다들 2020년 얘기하는데 2020년까지는 이 정도에서 이번 당장 안 부러진다. 어디까지 간다? 여기까지 2.618배. 그게 3020 내지 3040입니다. 결국 S&P 500 3000 볼 때까지는 이 장 포기하지 말자. 뭐 아마존이든 애플이든 또 뭐 빵 주식들 가운데 누구였나요? 넷플릭스였나요? 어디였나요? 뭐 90억 달러치 자사주 매입할 준비돼 있다는데 음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때려박아서 그냥 주식 사겠다는데 뭐 R&A 그런 거 R&D 그런 거 필요 없고 설비 투자 필요 없고 주식 사겠다는데 라고 믿으신다면 지금 아직도 적어도 1년 반 내지 2년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소위 과음하신 분들이 네. 그날 그 숙취에 괴로워하면서 전 다시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요즘에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제 물리신 분들이 네.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빠져나올 기회를 한 번만 주면 나 다시 주식하지 않을게요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만약에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있고 증시 시그널이 있다면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최종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판단을 소장님께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브렉시트 얘기는 다음 주에 해야겠네요. 네. 예. 앞부분에서 너무 시간을 끌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죠. 2170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포인트 남았는데요. 100포인트 남았는데 여기 구름대 상단입니다. 구름대 상단이고 이 갭 상단, 갭은 못 채우더라도 2170까지는 간다라고 보면은 지금 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죠. 만약에 여기서 소위 말하는 기술적으로 A, B, C, D, E로 끝나고 무너진다면은 뭐 그러나 무너지기 전까지는 추가 100포인트가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거나 분위기를 띄운다? 그렇다면 한번 놓을 수는 없다. 그리고 1월 효과, 산타가 좀 덜컹거리긴 하지만 썰매는 타고 오는 것 같다. 뭐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될지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놓을지도 그의 행보도 역시나 궁금해지고요. 시장에 대해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브렉시트 관련한 이슈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지 못해서 오늘 이 시간 커버하지 못했는데요. 다음번에 꼭 길게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탐나는 주식 QPM 저희가 준비한 순서도 여기까지입니다.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내일 이 시각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